넷계약의 일반적인 관점은 사업주가 알아서 한다. 그 국장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2월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연말정산했더니 엄청나게 큰 금액이 토해내겠는데 내가 지금 연말정산 의무자라서 토해내는 게 맞는 거냐. 사업 당시, 그러니까 2월 당시에 고용한 사람으로 그냥 강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호 회계사입니다. 신임한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 가장 간편하게 하시는 국장님들은 직원들 좀 모아가지고 직원의 개인의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간소화된 연말정산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모아가지고 한 번에 우르르 딱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핵심은 약국장님 아이디로 들어가도 절대 다운 안 됩니다.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어차피 모든 개인은 종합소득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데, 종합소득의 구성 요소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쭉쭉 있는데 2월 달에 하는 거는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먼저 연말정산 하자는 컨셉이어서,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100%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2월에 하면 끝나는 거고, 기타 소득이나 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5월 달에 한 번 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총급여가 있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근로소득 금액 안에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 거죠. 그럼 소득공제가 인적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적공제 중에서는 피부양자를 누구로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로 들어오신 분들의 의료비, 피부양자로 들어오신 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다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피부양자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뭐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소득금액은 소득이 아니고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들어오실 분이 근로자면 근로소득금액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라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는 세전급여 기준 연 500만 원 미만이면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가 이제 일용직 하지 마시고 4대 보험 정규직 해야 세금에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럼 근로자가 저 일용직에서 4대 보험으로 바뀌면은 남편의 또는 뭐 아내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준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 또는 개인적인 소득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배우자나 뭐 본인의 부모나 간소화된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을 때 포함돼 있어요.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체크하면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건가? 이제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이분의 소득 요건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홈택스의 PDF 파일 다운받을 때 있는 자료의 그 인원들은 다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원이 지금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지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1월에 입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사업 당시, 그러니까 2월 당시에 고용한 사람으로 그냥 강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되고, 그럼 연말정산 서류를 모르고 안 냈거나 놓쳤다, 그럼 끝이냐? 라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그건 아니고, 소득세는 모두 다 5월달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5월달에 모두 다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미리 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서류가 좀 안 제출될까 미비됐다, 그럼 사실 5월달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달에도 신고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약사님 나 2월달에 모르고 이 직원한테 그거 안 내줬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놓쳤으면 5월달에 재신고, 그 직원에 대한 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으로 치면은 세후와 세전의 차이는 연말정산인 것 같아요. 세후로 500 받기로 하나, 세전으로 500을 역산한 뭐 630 받기로 하나 똑같잖아요. 이게 네트 계약이나 그로스 계약이나 일견 똑같아 보이는데, 핵심은 요새는 근로계약서 쓰더라고요. 연말정산을 가벽계산으로 한다, 의뢰계산으로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세후 계약하신 근무약사를 두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연말정산을 근무약사분의 계산이 아니라 약국장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토해낼 게 나오면 국장님이 토해내시고, 돌려받아도 국장님 돌려받으시고. 물론 계약서에 따로 뭔가 따로 특별한 조항을 만드셨다면 뭐 근로자의 그걸로 한다라고 했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후계약에 아무 멘트도 없이 그냥 세후계약으로 하겠습니다 합의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사실 넷계약의 일반적인 관점은 사업주가 알아서 한다.
그게 환급이 되든 납부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계산으로 해버리면 이건 세후계약이 아닌 거예요. 계약서에는 세후계약으로만 한다고 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라고 근무약사님들이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국장님들이 약간 벙찌시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뽑으실 때 근로계약서에 아예 그 개념을 넣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는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남겨놓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냥 제일 꼬이는 게 그런 거죠. 파타 약사님이 12월달 고용해서 우리 약국에서 지금 2달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1년치 하면서 엄청나게 납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국장의 책임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1월에서 11월까지 근무한 약국에 그 국장이 원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2월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연말정산했더니 엄청나게 큰 금액이 토해내겠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연말정산 의무자라서 토해내는 게 맞는 거냐. 그게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 케이스는 몇 개 안 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국장님들은 근로계약을 하실 때 이전에 세후계약을 하신 약사님들을 뽑으실 때는 이전 근무분에 따른 연말정산 금액은 근로약사가 해결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맞아요. 네, 다 맞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국장님들 케이스들을 보면 다른 약국에 전화해요. 그게 원래 병원가에서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일이고 네, 제가 이번에 한 50만 원 정도 토해내게 생겼는데 이 두 군데 약국에서 근무한 것 때문에 이분이 저희한테 토해내게 돼서 조금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좀 익스큐즈 해주실 수 있냐 라고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숫자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퇴직자 중간정산의 개념을 보면 낮은 세율로 먼저 계산해서 중간정산 되게 돼 있고요. 소득공제나 뭐 이런 공제 넣을 것들도 미리 다 넣어서 해버려요. 즉 앞선 사람이 유리해요. 앞선 사람이 세금을 덜 물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1번에 일한 약국장님의 중간정산에는 세금이 한 50만 원 나온다면 2번에 일한 약국장님의 중간정산에는 한 2배 될걸요? 네,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뽑는 국장님이 11월 달에 뽑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에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은 요거는 근무약사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셔라, 이런 식의 문구가 있는 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서로 페어한 것 같아요. 사실 근무약사님 입장에서 들으면은 좀 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국장님들이 너무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근로자 때는 뭐가 되게 많았는데 사업자 때는 뭐가 되게 없네요. 그렇죠. 연말정산 이런 개념 없나요? 하는데 없어요. 실제로 없고요. 대신에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로자들은 비용 처리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득공제가 많은 거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단 노란우산 공제가 있고, 벤처투자 소득공제, 성실사업자일 때는 의료비랑 교육비라는 세액공제가, 월세 세액공제도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사항들 위주로 답변을 드려봤고, 연말정산의 개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2월달에 하는 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이다. 5월달에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거는 종소세 신고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5월달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놓쳐도 5월달에 하시면 된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무슨 아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라는 납세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